안녕하십니까. 구독마블의 홍보원. 오팀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영상을 찍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는 걸 찾아봤는데 네네. 이 재개발 구역 안에 대지 지분 있잖아요. 네. 그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내용 너무 좋죠. 네, 오늘 촬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 제가 이 시작에 앞서서 먼저 홍 본부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대지 지분이 크거나 작거나 뭐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것 중에 좀 중요한가요? 대지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작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. 다만 이제 이 대지 지분도 그냥 크다고 해서 무작정 좋은 것도 아닙니다. 제가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어쨌건 토지라는 게 불변의 법칙이잖아요. 뭐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 게 맞죠? 원칙이죠. 네네. 근데 이제 이 대지 지분도 그냥 일반 단독주택의 대지 지분과 그리고 빌라나 이런 상가, 아파트들의 대지 지분과의 그 평당가 자체는 좀 다르게 책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데이터 값에 따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대지 지분을 볼 때 그냥 토지값만 정확하게 이제 공시가를 대비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잖아요. 근데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. 보통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보고 그리고 주변의 시장가도 보고 그 토지의 이제 가치도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대지 지분당의 이제 평당가를 매기는데 대지 지분이 중요한가를 논할 때 어쨌건 우리가 이제 이 재개발의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이 대지 지분을 막 큰 거를 찾고 작은 걸 찾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다양하게 좀 선택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대지 지분을 선택할 때도 단독이냐 빌라의 대지 지분이냐에 따라서 값이 좀 달라집니다.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건 단독과 빌라가 대지 지분당 평당가를 계산을 할 때 빌라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. 왜 그러냐면 단독이라 하면 신축 단독은 없잖아요. 21세기가 아닌 20세기 때 지어졌었던 건축물들 위주인데 단독 대지 평당가가 그리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. 자양동을 이제 제가 예시를 좀 드려보면은 우리 사동 신속도합계획 있잖아요. 네네. 그쪽에 이제 평당가가 4천만 원 나왔더라고요. 네. 근데 신축 빌라 쪽에 이제 평당가는 1억 2천에서 많게는 1억 6천까지 평균 한 1억 3천 정도 금액의 대지 평당가를 책정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? 단독은 옛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아예 못 받고 그렇지. 이제 토지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평당가가 낮지만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토지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죠? 신축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전부 다 인정을 받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과 토지의 비율이 보통 토지가 4에서 건물은 6 정도가 평균인데 신축 같은 경우는 그 6에 대한 데이터 값을 웬만하면 5에서 6 정도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거의 한 90% 가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. 대지가 중요한데 뭐 작든 크든 결국엔 아파트 입주권 둘 다 나오는데 그렇죠. 사실 뭐 대지가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뭐 작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 신축 빌라냐 아니면 단독 주택이냐에 따라서는 확실하게 좋은지 안 좋은지 나눠지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대지 평당, 대지 지분이 중요는 합니다. 중요한데 어쨌건 이 대지 지분 따지시는 게 투자를 하시려고 이 대지 지분을 따지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내가 이 대지 지분을 따질 때 그냥 단순하게 대지 지분이 큰 게 좋지 라고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요. 인풋 대비 아웃풋의 이 수익률을 극대화를 하려면 대지 지분이 몇 평이며 이게 단독이냐 다가구냐 혹은 신축 빌라냐에 따라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계산을 하시는 게 일반 소비자나 그 재개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힘들죠. 어렵죠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드릴 수도 있고 재개발 전문가를 다른 분들을 좀 찾아다니시면서 이런 자문을 또 구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어쨌건 이제 저희는 정비업체 아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 대지지분 관련해서 평당가 매기는 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대지 지분 정말 중요해요. 중요한데 사실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 뭐 10억에서 2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투자금 자체가
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내가 그 돈을 넣고 그 금액에 전부 다 감정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상 30-40%밖에 안 된다는 거. 그렇죠. 감정평가는. 네. 그래서 대지를 큰 거를 좀 많이 예전에는 원했지만 지금은 이런 신축 빌라를 통해서 대지 지분이 작더라도 감정평가가 많이 받는 것들이 있으니 지금 내가 단독주택을 투자하는 것보다 신축 빌라를 투자했을 때가 소액 투자가 들어간다는 점, 그 점을 좀 많이 유의하시고 투자하실 때 꼭 단독주택을 선호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재개발은 소형 평수 때 다세대 빌라가 가장 투자 가치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보실 때는 단독주택보다는 신축 빌라를 꼭 보시는 걸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미 데이터 값이 나와 있잖아요. 우리 자양사동 신속통합기에 그 자료도 있습니다. 네. 정말 신축 빌라를 단독주택보다 거의 한 네. 3배에서 4배 정도를 책정을 해줘 버리니까 아는 거예요.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아직도 옛 것에 머물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사실 이런 뭐 SNS나 이런 것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좀 유튜브를 좀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런 정보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은 확실히 수익률을 걷어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영상을 잘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희가 찍는 걸로 하고요. 네네.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새로운 정보라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새롭게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꼭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위쪽으로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, 서울 재개발 어느 구역이든 뭐 정보도 드릴 수 있고, 그 다음에 저희 투자도 컨설팅 해드리니까 편하게 위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임장 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부동마을의 5팀 홍보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